공시 한 방에 90% 뛰고 10분의 1 토막 나고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연휴 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주 급등락주의보, 펩트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등 임상 기술 계약 발표에 취소사, 호재 없이 상한 갇힌 종목 속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펩트론 1개월 등락률 92%, 그다음에 ABL 바이오 87%, 신라덴 76%, 그리고 이 친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요. 마이너스 79%. 요거는 이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요? 자, 짚어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도주가 사라진 국내 증시. 자,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요, 없습니다. 주도주가. 주도주가 없어요. 없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정치인 테마주 빼고 다 나가 이래버려가지고, 어쨌든 언제나 좋아질까. 어쨌든 국면이요, 일단 대선 국면 6월 3일이 지나면 뭐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바이오 관련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가 기술 이전 같은 공시 한 번에 급등락하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요동치는 묻지마 투자도 활기치고 있어서 여러분들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펩트론은 최근 한 달 동안 자, 주가가 92.17%,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4일입니다. 자, 시가총액 4조 원 남짓으로 코스닥 9위, 몇위 9위입니다. 9위. 9위에 달하는 이 종목. 자사기술, 자, 이 자사기술이 적용된 그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 비만 관련주 막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 오포글리프론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전후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또 다른 코스닥 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 역시 주가가 91% 상승했고, 지난해 매출액 334억이던 이 종목이 이달 초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를 낸 후에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누구? 외국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요. 자, 아주 코미디 같은 것 같아요. 자, 이와는 반대로 공시 한 번에 주가가 10분의 1 토막으로 급락하는 사례도 나왔는데, 바로 코스닥 바이오 기업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달 중순 신약 임상 실패 공시 내면서 5거래일 연속 하한가. 그래서 지난 14일 장중 9,290원, 9,28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1,180원.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7조 2,547억 원에 달하는 HLB가 지난달 임상 실패로 주가가 9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하락한 뒤 아직도 회복이 유원한 상황이다. 자, HLB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뭐 재무제표도 보여드리고 이건 좀 웃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요, 펩트론, ABL 바이오, 신라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자, 이 내용을 보고요, 제가 일단 펩트론부터 한번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자, 이렇게 보실까요? 자, 펩트론 주봉입니다. 주봉. 자, 바닥권에서요, 6,000원대에서 이렇게 가다가요, 얼마까지 갔냐면 19만 원까지 갔어요. 이 종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와, 지금요, 이 위치? 그러니까, 이 지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샀으면, 아니면 여기서 샀더라면, 아니면 최소 여기서 샀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고 싶으신가요? 그렇진 않죠. 가장 중요한 거 19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 회사 월봉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봉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재무제표 볼까요? 한번 보실게요. 이 회사가요, 7%입니다. 대주지분이 7%, 7.69%. 자, 대주의 지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20% 이하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 이쪽에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9만 5천 원 찍고 이 대주주들은 다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그러고 다 팔고요. 7.6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라고 쳐도요. 92%는 누가 들고 있어요? 예, 윤복희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영업이익이 양봉이야, 양봉. 예? 적자, 불굴 적자. 아,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일본말로 아까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까가 뭐 빨간색, 지가 글자자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말 쓰면 안 되니까 일본어는. 그래서 이거는 뭐요? 한자 써 중국. 예, 이거를 뭐라고 그래?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 이제 BPS 청산가치인데 예, 직전 연도에 6,500원. 그 전 연도에 1,600원, 2,000원. 그러니까 1,600원, 2,000원대가 6,000원 딱 찍고서 얼마까지 갔었다고요? 얼마까지 갔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예, 패트런? 예, 이게 바이오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새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 남발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코스닥 없애버린다니까요. 예. 자, 두 번째. ABL 바이오. 뭘 바이오? 보기는 바이오, 그놈의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ABL 바이오.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이 바닥권에 이렇게 보면요. 예? 15,300원대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74,000원.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야, 여기서 샀으면, 야, 끝내줘.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사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요, 야, 차트 이쁘다 그러고서, 야, 차트 이쁘다. 그래서 시쳇말로 죽인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 진짜 있다니까. 나중에 종목 진단할 때 보면 주가가 이만큼 와 있는데요. 내가 매수가가 74,100원인데요. 지금 5만 원대인데 이거 본전까지 갈까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방송에서 보면 전문가님이 예, 이 회사는 이러쿵 이러쿵 해서 그냥 본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상담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 뭐 한 3분기 내로 갈 것 같습니다. 난 너무 웃겨갖고 배를 잡고 배꼽이 막 땅바닥에 또로록 굴러다니더라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이거 월봉이고요. 그럼 재무제표 볼까요? 자, 29%고요. 이게 지금요 3,000원짜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적자죠. 594억, 마이너스 26억, 9억, 523억. 이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좀 세상이 좀 바뀌어서 뭐 이런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래요. 예, 고등법원에서 오늘 속보가 나왔어요. 그죠? 예, 이재명 후보의 그죠? 예, 고등법원 언제 판결하느냐? 6월 18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죠? 예, 선거 끝나고 그래요. 그러고서 오늘 막 그 속보 나오자마자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죠? 야, 그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내가 이제 고등법원 판사라고 그러면, 여보, 그래, 4,000원대고 빨리 사라고 그래. 좀 이따 발표할 거야. 뭐 이럴 리는 없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자, 이런 종목도요. 자, 여기 3,000원짜리, 1,500원짜리가, 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74,000원. 얼마짜리가? 3,000원짜리가. 이러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 나라는. 그러면 신라젠이라는 종목, 신라젠은 어떨까? 예, 신라젠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4,700원에 3,750원. 주봉입니다. 자, 볼까요? 이게 15%, 20% 이하죠? 15.96, 그러니까 16%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16%면 84%를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회사는 그랬어요. 끝내줘요. 양봉. 그러니까, 한 3년 연속 적자가 4년째도 적자 되면요,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작년에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외친 게 특례상장이라고 하는 신성장 기업,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회사는 BPS 청산가치가 300원, 900원, 700원, 500원, 900원. 여러분, 금감원에서도요, 방송하시는 전문가님들 종목 제시할 때 동전주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가총액 뭐 1,000억 이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참, 아니, 이런 거를 상장시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 자체가 300원,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것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힘드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힘드냐?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반대로 어떻게 했다? 주가가 쭉 빠진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이야, 이게 이게 놀이공원 가면 저는 놀이공원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놀이공원이 놀이공원. 이야, 이게 스릴이 기가 막혀요. 그죠? 9,200원 찍고 1,000원이에요. 1,000원, 1,100원. 1,100원. 이게 주봉입니다. 이 종목의 주봉. 이 회사를 볼까요? 이 회사를 보면 8%입니다. 8%. 그러니까 8%라는 거는 92%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도 똑같아요. 어쩌면 하나도 바뀌지 않을까요? 적자. 그리고요, 여기 더 웃겨요. 야, 이 기가 막혀. 매출액이 1억, 매출액이 빵원. 야, 그래.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분이 있겠죠. 나중에 뭐 이런 말씀도 하겠죠. 선생님, 저는 이 종목을요 9,200원에 샀는데 지금 1,100원이에요. 본전까지 갈까요? 아니, 이 회사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화그룹주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기사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게 못됐어. 자, 이 기사는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해 먹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뭐라고 쓰냐면, 회사 돈으로 어디 투자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 회사 돈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뭐래요? 그리고 하한가 직행한 이 종목. 법인자금 유용에 부동산 시행사 투자했고 100억 원 횡령의 허위공시 의혹까지 검찰 강제수사 소식에 주가 하한가로. 그래요. 이 회사가요, 메디콕스라는 회사, 메디콕스. 이름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검찰이 법인 자금을 유용해서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콕이에요, 콕. 그래서 이 종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여기 메디콕스, 그냥 콕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하한가 직행한 종목. 여기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199원. 199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 이하가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달러 이하 센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거를 좀 1달러 위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190원 이런 건요.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정리 매매 기간을 줘요. 7일간. 그때나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디콕스. 자, 잠깐 좀 짚고 가요. 괜찮아요. 검찰이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행사에 투자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쩌고 저쩌고 곤두박질 쳤는데 내용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이승학 부장검사께서 전날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 메디콕스 경영진이 회사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행업체에 투자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고 이를 허위 공시한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검찰 얘기가 뭐라냐면, 자,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한테 싸바싸바 해갖고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니네 100억대 투자할 거야. 계좌 돈 넣었어. 확인했지? 그러고 다시 나한테 가져와.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검찰에서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그죠? 이 회사. 그럼 메디콕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16%예요. 대주지분이.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어떤 종목을 봤는데요. 대주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영업이익이 뭐 해도 너무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5년 연속 적자. 그러죠? 이게 지금 현재 7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게 뭐라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있는 돈까지 싹싹 쓸어다가, 예? 부동산 투자하고 그 돈 다시 돌려받은 혐의. 이게 수사가 잘 진행되고 이게 처벌받을까요? 무슨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주주잖아요. 그죠? 뭐 거의 뭐 92% 앞서 종목들 보셨겠지만 바이오주들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앓이. 예.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코인, 예, 예. 일단, 강남의 테헤란로에 한 10,000군데 되는, 예, 어마무시한 하루 4조, 5조 원대 피해를 입혔던,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뭐 실체도 없는, 그런, 코인 사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느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종목군, 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뭐 하여튼 이거 상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이러한 일을 벌여서 개인 투자자들을 몇 천억, 그리고 몇 조, 몇백 조, 몇십 조씩 이렇게 갈취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범죄 행위 같은데 이게 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요 잠깐 드리고 하는 거예요.